자, 보시면 알겠지만 러시아의 지역주의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개혁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지역 협의체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기도 하고요. 어떤 곳은 역사적인 배경과 정체성에 근거해서 보다 강력하게 지역주의를 표방하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베리아 지역주의와 극동 지역의 지역주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베리아 지역주의는 이미 19세기 말년부터 출발을 합니다. 역사가. 상페테르부르크에 유학하던 당시의 시베리아 출신 학생들이 사회 경제적인 격차를 보고 무엇인가 바꿔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베리아 지역주의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드린체프 그리고 포타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드린체프는 시비리카크 콜로니로서의 시베리아라는 저술을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의 현황을 소개하고 열악한 상황이죠. 소개하고 지역의 이해를 공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배경인데 식민지 경영, 중앙정부의 식민지 경영식의 시베리아 정책, 여기에 대한 반발, 시베리아 지역의 낙후된 생활 수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거고요. 시베리아 지역의 자치권을 요구하는 요구로 번지게 됩니다. 러시아 지역에 분권주의 분권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은 이미 19세기 초반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1818년에 알렉산더 1세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조율을 위해서 연방주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명했고요. 이에 따라서 노보틸로프 백작이 1821년에 헌법 초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1831년에 이 초안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미국의 연방안을 참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국을 일단 12개 지역으로 구분했고요. 양원제, 그리고 짜르가 임명하는 지사, 이렇게 해서 군주정과 함께 중앙지방 관계를 조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시베리아는 톰스크 지역으로 구분이 됐고요. 톰스크 지역은 다시 토볼스크, 톰스크, 그리고 감차트카 쪽을 포함하는 이르쿠츠크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헌법은 실제로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제카브리스트, 12월 땅이라고 하는 제카브리스트들도 비슷한 헌법안을 만듭니다. 물론 이 제카브리스트 사이에는 이견이 좀 있습니다. 분권이 좋다, 집권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이견은 발견이 됩니다. 먼저 북부 제카브리스트인데 무라비오프가 헌법안을 만듭니다. 1821년부터 1825년 사이에 헌법안을 제시를 했고요. 분권화와 공화정, 이런 미국 연방구조와 비슷한 내용을 반영을 합니다. 전국을 13개 주로 나눴고요. 시베리아는 오브주 그리고 레나주로 나눕니다. 자연경계 같아요. 오브강과 레나강을 경계로 해서 나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3개 주의 연방안을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부 제카브리스트는 파스텔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헌법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10개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만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브 연합회는 1824년에 슬라브 민족 연방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이때는 연방정부의 필요성 그리고 분권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이게 이후에 이제 지역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과는 좀 별개로 당시에 무정부주의자 사상에 영향을 주었던 헤르첸, 바쿠닌 이런 사람들도 그런 시베리아의 지역에 대한 인정을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헤르첸은 1861년에 폴란드에 있는 러시아 장교대에게 보내는 글에서 처음으로 시베리아의 분리주의를 인정하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쿠닌 같은 경우도 시베리아 지역은 장기적으로 미국 연방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베리아 지역주의가 짜르 제국 하에서, 짜르 시기 하에서 그런 논의들이 제법 활발하게 논의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주의 배경입니다. 시베리아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원 공급지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국내 식민지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19세기 말에 시베리아 철도가 건설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증가됩니다. 이 중앙정부의 통제력 증가가 시베리아의 자원 노출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초반에는 모피 산업이 활성화됐었고요.
19세기 말엽으로 접어들면 비철금속, 주로 금 같은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1850년에 러시아 금 생산의 80%를 시베리아가 담당했고요. 저 마가단 지역입니다. 저건. 그리고 버터, 빵, 밀, 목재를 생산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버터가 프랑스로 수출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고요. 그러나 소수 상인들에 의해서 착취되는 형식으로 이 경제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투자자는 시베리아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열악함, 이것이 이제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배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짜르식이 운영되었던 유형제도입니다. 시베리아의 땅은 자유를 준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시베리아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제공할 필요가 생겼고요. 그걸 유형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하고자 했고요. 소비에트 시기가 되면 순환이주, 순환노동 형태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이 되면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인구도 3배에서 6배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을 위해서 탐사나 이런 도전적인 성향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유형자 인구가 늘어납니다. 결국은 시베리아 지역에 이주한 러시아인은 범죄자로부터 정치적 유형자까지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드린체프 같은 경우는 이들 새롭게 유입된 인구들이 유용한 노동력이 아니라 시베리아 문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집단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땅 시베리아에 타락한 생활 양식이 만연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전역에서 치안 문제를 야기해서 오히려 치안을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제도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원주민에 대한 공격적인 착취는 금지되었는데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료의 무능, 그 다음 관료에 대한 통제의 한계, 관료가 멀리 있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러시아 관료는 신분제에 따라서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능했다라고 합니다. 능력을 갖춰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일정 나이가 되면 저 몇 급 누구입니다. 신고하면 관직이 생기는 거니까 특별히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켜야 될 경쟁적인 동기는 없었던 거죠. 야드린체프도 역시 이에 대해서 지역 행정단위들, 특히 농촌 경찰기관은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통제 이런 걸 충족시키지 못했다. 지역 행정가들이 문맹타파, 계몽활동, 공공복지지원, 그런 의무활동, 규제활동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원, 그리고 유형제도,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 실패, 그리고 행정력의 한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보다 착취적인 시스템으로 시베리아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시베리아 지역주의가 표출되었다가 소비에트 시기엔 좀 이제 휴지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옐친, 고르바초프 시기 때 이 시베리아 지역주의가 다시 표출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경제화 속에서 지역의 경제 활동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지역은 시베리아 협약을 만듭니다. 그리고 협약위원회에 시베리아 지역 행정 책임자, 지방의회 의장들이 모여서 구성을 했고요.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웹사이트 같은 걸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해외 경제관계, 그 다음에 시베리아 물자의 홍보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대외경제, 자원개발, 교통, 범죄, 농업정책, 환경, 원유와 정유 이런 사회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연방조약과 관련된 정치적 분야에 대해서 지역 간 협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은 1993년에 의회가 해산되고 그 다음에 신헌법이 채택되면서 지역들이 연방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잃고 그 다음 무엇보다도 묵하와 같은 지역주의 엘리트들이 해임되면서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드디어 이제 다시 푸친 시기에 이르러서는 휴지기에 빠지게 됩니다.